오늘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좀 믿기 힘든 숫자 하나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억 8천만 분의 1. 1억 8천만 분분의 1이요? 네, 이게 감이 오시나요? 우리나라 로또 1등 당첨 확률보다 22배나 더 희박한 확률입니다. 바로 이 확률을 뚫고 한 개인이 비트코인 블록 하나를 통째로 채굴해낸 사건. 오늘 이 기적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운 좋은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채굴은 이제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죠. 네, 그런데 이 사건은 바로 그 통념의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설계, 그 철학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맞아요. 단 6TH, 이 정말 작은 컴퓨팅 파워로 3.146 BTC, 지금 가치로 따지면 26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원이 훌쩍 넘는 보상을 혼자서 다 가져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하나하나 파헤쳐보죠. 네, 사건은 2025년 11월 21일에 일어났습니다. 솔로 CK풀이라는 곳에서 활동하던 어떤 익명의 채굴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비트코인 블록 하나를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네, 보상으로 블럭 리워드란 거래 수수료 합쳐서 총 3.146 BTC를 받았고요. 근데 이게 이 CK풀에서 솔로 블럭이 나온 것 자체가 최근 3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 더 화제가 됐죠. 여기서 잠깐만요. 다른 건 일단 둘째치고 6CHS, 그러니까 6테라해시라는 이 해시레이트가 저한테는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작은 건지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지금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 총 해시 파워가 어느 정도 되죠? 바로 그게 핵심이죠. 2025년 10월 기준으로 전체 네트워크 해시 파워가 약 855 엑사해시, EHS입니다. 엑사해시요? 네, 단위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보통 쓰는 테라, 다음이 페타, 그 다음이 엑사거든요. 1엑사가 10만 테라입니다. 10만 테라요? 와. 그럼 이 채굴자의 6CHS는 제가 지금 간단히 계산해봐도 전체 네트워크의 약 0.0000007%밖에 안 되네요. 맞습니다. 거의 7억 분의 1 수준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여기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반인이 올림픽 100m 결승에서 우사인 볼트를 이긴 수준이다.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부르기에도 다윗에게 미안할 정도의 격차죠.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게 결국 정답, 그러니까 논스 값을 찾는 무차별 대입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더 빨리 찍느냐의 문제죠. 네, 해시파워가 높다는 건 초당 더 많은 숫자를 대입해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뭐랄까, 수백만 대의 컴퓨터를 가진 거대 기업이랑 낡은 노트북 한 대로 경쟁하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그 경쟁을 7억 분의 1짜리 파워로 이겨냈다는 거군요. 생각할수록 비현실적이네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1억 8천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온 거고요. 이 숫자는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수치예요. 이 채굴자의 해시파워를 기준으로 하루 안에 블록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확률이 그 정도였다는 거죠. 하루 안에 찾을 확률이 1억 8천만 분의 1. 와. 아까 로또 1등 확률이 약 814만 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럼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것보다 22배나 더 어렵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정확합니다.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도 평생 꿈도 못 꾸는 일인데 그것보다 22배 더 어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도전을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가 일어난 무대, CK풀의 특성과 연결이 됩니다. CK풀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채굴풀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아, 그런가요? 네, 보통 채굴풀은 뭐랄까 협동조합 같잖아요. 여러 사람의 해시파워를 모아서 같이 블록을 찾고 성공하면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십시일반 나눠 갖는 방식이죠. 그렇죠. 안정적이지만 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맞아요. 꾸준히 월급 받는 느낌에 가깝죠. 하지만 CK풀은 좀 달라요. 낭만주의자들의 놀이터 같은 곳이에요. 2014년부터 운영된 아주 오래된 서비스인데 익명 솔로 채굴을 지원합니다. 솔로 채굴이요? 네. 참여자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채굴을 시도해요. 풀은 기술적인 지원만 해주고 만약 누군가 블록을 찾으면 수수료 2%만 떼고 나머지 보상 전체를 그 사람에게 몰아주는 거죠.
아하, 모 아니면 도 방식이군요. 그래서 이름도 솔로풀이고요. 혼자 도전해서 성공하면 모든 걸 가져가는 구조. 자료를 보니까 이번 선곡이 2014년 서비스 시작 이후 308번째 솔로 블록 성공 사례라고 하네요. 생각보다 기적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네요. 자주라고 하기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308번이니까요. 아, 그러네요. 그래도 커뮤니티에서는 CK풀을 솔로 채굴자들의 행운의 로또 머신 같은 곳으로 부르기도 하죠. 사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2022년에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아, 저도 기억나요. 그때도 엄청 화제였잖아요. 네. 그때는 이번보다 조금 더 높은 126THs의 해시파워를 가진 채굴자가 성공했었어요. 당시 기준으로 그 채굴자가 블록을 찾을 확률이 약 13만 분의 1이었습니다. 13만 분의 1도 정말 대단한데 이번은 1억 8천만 분의 1이니까 단순 비교해도 2022년의 기적보다 138배나 더 희박한 확률을 뚫어낸 거네요. 와, 이건 정말. 바로 그 점 때문에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역사적인 행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전체 네트워크의 해시파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쵸.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개인 채굴자의 성공 확률은 점점 더 0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과거보다 훨씬 더 낮은 확률의 성공 사례가 등장했으니 다들 경악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의미를 파고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운 좋은 사람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은 무엇을 증명한 걸까요? 이 사건이 주는 가장 중요한 기술적 시사점은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철저하게 확률 게임의 원칙을 따르는지를 우리 눈앞에서 증명했다는 점이에요. 확률 게임이요? 네, 해시파워가 낮다는 건 블록을 찾을 가능성이 극도로 낮다는 뜻이지 그 가능성이 0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죠. 모든 시도가 유효한 추천권을 한 장씩 던지는 것과 같아요. 남들이 수백만 장을 던질 때 단 한 장을 던져도 그 한 장이 당첨될 확률은 0이 아닌 거예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채굴은 이미 중앙화되었다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소수의 거대 채굴 기업들이 해시파워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니 개인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없다고요. 네, 그런 비판이 많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그냥 예외는 규칙을 증명한다는 말처럼 오히려 중앙화의 현실을 더 부각하는 건 아닐까요? 이 한 번의 행운이 수십만 번의 실패를 가리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비판이 타당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채굴 보상의 99.999%는 거대 풀로 돌아가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건의 가치는 그 현실을 부정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이 사건은 비트코인 프로토콜의 기초가 누가 얼마나 많은 파워를 가졌는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요. 시스템은 그저 수학적 확률에 따라 정직하게 작동할 뿐입니다. 이건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퍼미션레스 참여라는 비트코인의 핵심 철학이 그냥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현실이라는 걸 보여준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규칙 자체가 공정하다는 걸 보여준 셈이군요. 결과의 분배가 현실적으로는 불균등할지라도 기회의 문 자체는 누구에게나 아주 작게나마 열려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해요. 이건 중앙화된 권력이 결과를 통제하는 전통적인 시스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아무리 작은 참여자라도 이론적으로는 언제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가맹성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분산 네트워크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드라마인 셈이죠. 기술적인 의미를 짚어보니 이 사건이 다르게 보이네요. 그럼 시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특히 매일같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채굴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말 그대로 열광의 도가니였죠. 특히 소규모 채굴자들이나 개인 채굴자들에게는 엄청난 소식이었을 거예요. 요즘 채굴 산업은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하는 거대 자본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맞아요. 개인은 명함도 내밀기 힘든 시장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일종의 꿈과 희망을 안겨준 상징적인 사례가 된 거예요. 나에게도 저런 행운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아드레날린을 선사한 거군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 사건을 보고 나도 당장 솔로 채굴에 뛰어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로또 1등 당첨자를 보고 전 재산을 로또에 쏟아붓는 것과 같아요.
지극히 비현실적이죠. 솔로 채굴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맞아요. 1억 8천만 분의 1이라는 확률에 인생을 걸 수는 없으니까요. 적인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채굴 난이도가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이 시대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근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가장 작은 개인에게도 기회의 문을 아주 조금이나마 열어두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거대한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피어난 한 송이 민들레꽃 같은 이야기랄까요? 콘크리트 바닥을 뚫고 핀 민들레꽃이라니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솔로 채굴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엄청난 행운에 대한 가십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가장 작은 참여자조차 시스템의 동등한 일부로서 존재하며 이론적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비트코인의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기적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이건 비트코인의 확률적 설계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확률이 0이 아닌 이상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던 거죠. 아, 필연적인 결과다. 네. 그 주인공이 하필 6THS라는 극단적으로 낮은 해시레이트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더욱 드라마틱하게 다가오는 것뿐이고요. 시스템이 가장 작은 부품의 역할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능성을 통해 시스템 전체의 건강성을 증명해 보인 셈이니까요. 정말 그러네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앞으로 기술은 더욱 발전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거대해질 겁니다. 채굴 경쟁은 상상 이상으로 치열해지겠죠. 그때가 되면 과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개인의 기적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 사건이 개인 채굴자가 경험할 수 있었던 역사 속 마지막 낭만으로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네트워크의 원칙이 살아있는 한 이런 기적은 형태를 바꿔서라도 계속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네트워크가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